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한국 나온 지 3개월 만에 뉴질랜드로 갔죠. 이제 다시. 네. 그때가 17년도였죠? 네. 17년 6월 1일 날 제가 요 얘기를 제가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7년도에 이제 대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뉴질랜드에 네. 가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미 대입 준비를 할 때였고 거의 이제 합격 상태가 났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랬던 시점에 어쩌면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만날 뻔했었네요. 그렇죠 아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안 갔습니다. 현명하셨어요. 네, 저는 진짜. 그냥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라도 기회가 있다면 그쵸, 네. 그때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는 너무 늦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투가 되게 네. 제 선교사님이랑 똑같. 네, 같은 그랬나요? 분인가 보네요. 네. 네. 늦을 거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뭐 늦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네. 저는 그때 그냥 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은 흔들리긴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할 수 그렇게 있는. 혹할 만한 기회긴 했었고요. 네. 그 선교사님이 또 애도 많이 써주시긴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클랜드라는 땅에 그런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없었고요, 사실. 네. 저희가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기부를 받아서 어떻게 생활비를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제가 일기생으로 가다 보니까 거의 시험장 삼아 이제 갔었던 거죠, 이제.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네. 한 1년 가 있었나요? 아니요, 6개월 있다가 제 뒤로 왔던 친구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가고 할 때도 사실 흔들리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 선교사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머님 모셔오는 부분을 도와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구출해 오는 과정에서 심중하기도 하고 뭐 계획을 잘 짜시는 부분이라든가 안전을 일단 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오시게 될 때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모셔오고 싶었던 거죠, 이제. 사실 저는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브로커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생일이 10월 달인데 생일이 다가오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내가 여기에서 오클랜드 대학교라는 데를 가게 되면 준비하는 데도 1년 정도 걸릴 거고 졸업하면 4년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어머니가 과연 굶어 죽지 않고 살아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고요. 어머니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는데 누가 과연 뭐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 또 교회 비하 발언은 아니, 괜찮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에 의해서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랬더니 다시 이제 교회에 발 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볼 일 없을 거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길래 말씀 그렇게 하셔도 공항에 또 태워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홍콩 경유해서 왔는데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제 굳은 결심 다시 다지고 잠깐 이제 흔들렸던 거 이제 막 자책 엄청 하면서 그 한국 들어와서 바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 경기도 이천에 가서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였죠 그거? 침대 시몬스. 네. 그 침대 만드는 회사에서 침대를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한 2달 정도 만드는데 월급 220만 원 처음에 받고 막 야간까지 하면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동의 보람을 막 느끼고 있는데 저랑 같이 나온 같은 기수의 형님이 이게 또 노가다란 말 사람들이 안 좋아하긴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 조금 더 준다는 거예요. 하루 13만 원 정도씩 받는다. 막 방수 작업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거기 데려가 달라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이제 급여를 220을 받다가 300을 좀 넘게 받기 시작하다가 더 빨리 모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래서 알바몬을 보다가 갑자기 그 KT에서 또 그 직원을 뽑는데 월급 500만 원이라고 쓴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거기에 혹해서 갔어요. 면접 보러. 바로 마음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 받냐고 점장한테. 저를 면접 본 분은 거기 뭐 회사의 뭐 어떤 부장님이라고 하시고 친구 셋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점장이 6, 700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 받는데 얼마 걸리냐고 했더니 1년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한 4개월 지나니까 부점장 시켜주고 월급은 400에서 500 정도 안정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많이 팔기도 했어요. 하루 7대 정도 막 팔기도 했었고. 핸드폰 가게였구나. KT 매장에서 이제 폰 판매사로 하면서 그때 돈을 좀 사실 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폰 판매사로 일하던 중에 2019년 4월쯤인가 제가 그 브로커분을 만난 거죠. 이제. 핸드폰 매장 앞에서 막 서성거리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물어봤더니 애플워치라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해서 이제 그거 보여드리면 설명을 했는데 말투가 고향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해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을 알게 되고 그 형님의 어떤 지인분 통해서 브로커를 이제 소개받은 거죠. 이제 제 사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획들을 이제 막 일사천리로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약속이 다 된 거죠. 이제 국경경비대도 매수하고 뭐 금액은 그때 당시
900만 원에 넘겨주시겠다고 첫 브로커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강 건너실 때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네네. 제가 마중을 간다는 게 있는 게 이제 사고가 터졌던 거죠. 이제. 그 사고가 어떤 거죠? 제가 연길에 갔다가 거기서 또 중국 사람들도 좀 사가지고 브로커들 네네. 4-5명 이제 모아가지고 차도 2대 빌리고 이제 네네. 왜냐면 만약에 경우란 게 있으니까 저는 막 별의별 생각 다 해봤거든요. 네네. 진짜 앞에 차가 잡히면 뭐 뒤에 차에 전화를 해서 빼준다거나 그래서 차도 막 없는 돈 내서 막 빌리기도 하고 했고요. 네네. 영화를 찍었네요. 아 그쵸. PD 재질이 없었던가 봅니다. 재능이. 네. 저희가 이제 어머니 모셔오는 거에 있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침대 만드는 회사에서 일할 때 네. 어머니를 모셔다가 실패한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북송을 당하셨는데 그 친구가 거의 무너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타락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가 만약 오다가 잡혀서 북송되거나 일이 잘못될 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저 자신에게 엄청 많이 이제 자문을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 어떤 일이 생기건 내가 책임진다, 감당할 수 있다. 나는 포기 안 하고 어머니가 북송되면 다시 북한에 가서라도 어머니 살려낸다. 이제 그런 마음을 미리 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기를 갔죠. 그리고 가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브로커 통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모셔올 것 같다고 얘기도 했거든요. 막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막 이러셨는데 내가 가니까 가서 자세한 거 얘기하자 막 이러고 중국에 건너가서 정확히 며칠 날 갈 거고 브로커 아들이 보냈다고 하면 따라 나서 달라고 어머니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제 새아버지를 모셔갈 거냐. 어머니는 또 그거죠. 이제 몇 년 같이 고생했는데 두고 갈 수는 없다. 불쌍한 사람이다. 저도 당연히 어머니에게 그런 이제 아픔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두 분 모셔오려고 이제 아까 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1,800을 그렇게 해가지고 장백현까지 차 2대랑 사람들 데리고 간 거죠. 이제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기분은 예를 들면 지금 장백현 중국 땅이죠. 네. 거기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집이 보인다. 네, 걸어서 15분이면 가겠더라고요. 야, 그러면 해산에 진짜 그냥 국경 연선에 있었네요. 그렇죠. 네. 북중 국경 지역에 집이 그냥 그 동네에. 네, 위원동이어가지고 진짜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그 강폭도 50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네. 더 좁은 곳도 있고 하니까 그곳에 제가 3년 만에 준비를 해서 어머니 모시러 갔다는 거에 엄청 뿌듯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한껏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 와서 못 가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 핸드폰이 있었는데 원래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브로커한테 안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화가 안 된대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가 강을 건너왔을 때 저를 못 찾을까봐 전화를 못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번 남편을 또 그렇게 잃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나절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였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망설이고 두려워하면 내가 건너가서 안 무섭게 내가 어머니를 강을 건넨다 이제. 그래서 그때 결심을 갑자기 한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예전에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요? 혹시 완전 계획형이에요? 네, ENTJ. 완전 계획형이구나. 네. 그래 철저하게 그걸 다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일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였는데 저는 여기서 살다가 이제 계획을 아예 세우고 간 걸로요.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중국으로 이제 오시면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오셔가지고. 네, 그게 3시 반쯤에 어머니랑 통화가 갑자기 끊겼거든요. 네네. 그게 전화기 요금이 떨어져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차피 3분 이상 통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끊긴 순간부터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5월 20일 오후 3시쯤이었거든요. 네네. 그날 8시 반에 제가 넘어갔거든요, 북한을. 한 5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 국경 연선을 따라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게 기억나가지고 내가 다시 북한 건너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를 검색했는데 징역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훔치됐거든요. 왜냐면 그때 나이가 25이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3년을 보내면 28이 되고 언제 시작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30분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머니가 20년 키워주셨으니까 3년 뭐 썩을 수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효자네요. 아닙니다. 뭐 당연히 다. 근데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긴 하거든요. 저는 또 주변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어머니 모시러 가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었거든요. 그분도 이제 금전적인 도움도 줬고 정신적인 도움도 줬었는데 얘기했죠. 이제 그 친구한테만큼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더니
다 포기하고 들어와라. 다시 준비해서 우리 함께 2, 3년 노력하면 또 준비해서 모셔올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뒤끝에 건너가면 끝이야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망설이진 않았고요. 네, 그날 저녁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건너갔죠. 네. 그 하루 전날 브로커들은 다 돌아갔거든요. 왜요? 하루 머무는데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1인당 중국 돈 500위안씩. 제가 약속했던 돈을 한국 돈으로 500만 원을 드렸는데 북한 브로커가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오겠다고 해가지고 못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그 장백현에 이틀 정도를 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거에 대한 금액을 더 요구한 거죠, 저에게. 근데 저는 또 그 어머니를 언제 모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매일 그들에게 돈을 준다는 게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다 가라고 했죠, 이제. 브로커들 다 보내고 네. 차 다 철수시키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내가 직접 가서 모셔오겠다. 네,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더라고요. 진짜 절벽 끝에 몰려가지고 북한 쪽에 절책이 쳐져 있는데 북한 쪽도 그 제방뚝이 한 6, 7m 잘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철책을 한 1m 있고 또 가로로 1m 또 내왔거든요. 오르지 못하게. 그걸 사실 못 봤어요. 저는 건너편에서 볼 때는.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강만 조용히 잘 건너서 발각 안 대고 건너면 초소가 100m 간격으로 있더라도 그 사이로 조용히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뚝이 아까 높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뚝이 한쪽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밟고 올라가야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계획은 참 쉽게 세우고 2시간 정도 관찰을 해가지고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망설인다고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럼 저녁 한 8시 반에 이제 넘은 거예요? 7시 반쯤 물에 들어서서 물을 절반쯤 건넜을 때 해가 아예 떨어졌어요. 타이밍은 진짜 잘 노렸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건너편에서 봤을 때 군인이 내려가는 걸 봤거든요, 2명은. 그래서 초소가 비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건넜는데 처음에 이제 제일 놀랐던 거는 그날이 5월 20일 밤인데 물이 엄청 차가웠어요. 발을 넣었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다가 아니지 이제 망설이면 엄마 기다리는데 이제 그 생각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막 걷는데 앞이 안 보이길래 이제 물로 막 씻고 이러고 봤더니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눈물을 이러고 닦았는데 막 세상에 대한 한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신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지? 막 이런 시련을 주지?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사실 강 건너는데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고요. 물이 막 생각보다 깊지도 않았고 물살만 좀 빠를 뿐이어서 그리고 조용히 건넜을 때까지 아무도 없어서 강변에 앉아서 제가 옷도 짰거든요.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받았던 걸 밟고 올랐는데 그 쇠사슬 막 철장에 꼬아놓고 이랬는데 제가 장갑도 다 샀거든요. 칼도 사고 장갑도 사고 이제 다 블랙 자르는 것도 사고. 블랙 후드티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매달려서 자를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넘어야겠다 생각해서 쉽게. 근데 그 가로로 된 부분 넘는데 그게 이제 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결국 식닥 하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쓰레기 때문에 제가 떨어져서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군인 나온 거죠. 그래요? 발각됐어요? 이제 발각돼가지고 불행 중 다행히 한 명이었어요. 제가 이제 북한말로 뭐라고 이제 올라오라고 하길래 제가 올라갔죠. 이제 더 쉽게 올라간 거죠. 북한 쪽에 그 뚝이 있고 담벼락이 있는데 북한군 초소가 그 뚝에서 좀 지대가 높은 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소에 쉽게 올라가가지고 걔가 시키는 대로 이제 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그렇게 앉고 이제 뭐 하는 거냐 해서 제가 북한말 최대한 흉내내가지고 아까 시계 이렇게 흔들다가 떨어져서 그거 주로 내려왔었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냥 뭐 그 개머리판으로 저 얼굴이랑 이제 가슴을 막 가격한 거죠 걔가. 그래서 막 맞았는데 배낭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중국에서 간식거리 좀 샀었거든요. 그런 거 막 꺼내고 그 안에 이제 여권이 나온 거죠. 그래서 걔는 여권인 줄 몰랐는데 저는 이제 여권 떨어지는 순간 그냥 몸이 또 굳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 상으로는 강 건너기 전에 만약 발각되면 다시 중국 쪽으로 건너와서 다른 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건너야지 그게 뭐 시도를 뭐 서너 번 하더라도 될 때까지 한다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 군인이 여권을 집어들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걔를 쳐다봤는데 이제 얼굴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동글동글한 형이 아니고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쪽줄도 이제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얘가 나이가 내 또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리를 잡아채서 넘어뜨렸거든요. 그리고 막 이제 몸싸움을 한 거죠. 엎치락 뒤치락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걔 소리칠까봐 저는 항상 또 거기에 신경이 있어서 발각될까봐. 누군가 오면 또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걔 소리 못 치게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을 막 더듬었는데 돌멩이가 잡히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그 돌로 제가 지금 입 막은 거 생각 못하고 찍었어요 몇 번. 그래서 손 막 피나고 이제 감각 없길래 다시 빼고 막 찍었거든요. 그렇게 쳤는데 그 친구 신음만 내고 이제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여권 주머니에 넣고 이제
그 가방 안에 아까 간식거리 이런 건 막 압력강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총을 들어서 이제 단창 분해해서 멀리 던져버렸거든요. 수풀에다가. 사실 강에 던졌어도 되는데 이제 쫄려가지고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친구가 뭐 처형되진 않겠지만 뭔가 엄청난 이제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담을 넘어서 이제 인도로에 내렸었더니 전 조용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와, 퇴근 시간이요. 그런지 그게 막 그때가 오후 8시쯤인데 막 차들도 쌩쌩 다니고 막 가로등은 없지만 그래도 그 차불빛에 막 제가 옷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흙에 피에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군가 막 비명 지르고 이러길래 제가 이게 지도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말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군인을 때려눕힌 시점에서 저희 집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꽤 되거든요. 거리가 한강로비만큼 거의 되는데 그 거리를 제가 안 쉬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가는데 그 위에 처소에서 뭔가 어떻게 연락을 받고 두세 명 나오더라고요. 막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거기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걔네도 그 철책이 있어갖고 못 나오고 막 있잖아요. 출구 못 찾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서가지고 같이 욕하면서 뛰었거든요. 그 위원동이라는 곳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제가 나서자란 곳이다 보니까 그 위원 장마당 뭐 뒷골목 이런 데 들어가면 저 길은 이제 그 친구들보다 제가 아무래도 더 잘할 거니까 안 잡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추격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시간? 거의 조심조심 사실 다녔거든요. 밤에 뭐 인민방 경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용히 갔는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도시가. 역전도 뭐 번듯하게 새로 짓고 그리고 이제 신발 공장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는데 위엔 주정뱅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가 막 뭘 잘못했다고 빌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되게 안심했어요. 저는 뭔가 시간여행 온 것처럼 어릴 적에 뭐 제 부모님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 여자분이 되게 바보 같은 게 술에 취한 남자한테 뭘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라면 버리고 갈 텐데 그리고 그 남자분이 막 돌멩이 들어서 여자를 죽인다 뭐 넌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러면서 욕하며 때리고 있는데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냥 사실 어깨빵 하면서 지나가려 했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뭐 그분의 어떤 선택들이긴 하니까 또 누구 사실 도울 형편도 아니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죠. 이제 목소리를 동네에서 아니까 이제 그냥 두드려가지고 어머니 이제 나와서 문 열고 그때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한 몇 시경이었죠? 9시 반, 10시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시계를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문을 여는 순간 그냥 어머니가 훌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